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경찰이 내려가지고 삑 했는데 알코올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맥주를 마셨다. 이거는 탄산음료다. 왜 이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리라고 하니까 먹잔다. 얘들아 이러니까 돈을 한 4명이 뒤에 탄 4명이 5만 원씩 다 해가지고 탁 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넘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주면서 내리세요. 뭐 현장 체포인지 뭐시기지 내리세요 하니까 야 모자란단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13년 차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19년 차 한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다 채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유미랑 그렇죠, 저하고 갑자기. 예. 진짜 100만 년 만에 마주 앉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카메라 뒤에서는 막 자부디크게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토크한 지 너무 그렇죠. 오랜만이어서 진짜 입을 털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주제를 들어가야죠. 남과 북이 다른 점? 기착이 많지 않습니까? 기착이 많죠. 예. 이제 말했던 것처럼 네. 외래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 영어를 처음에 남한에 금방 왔을 때는 타멘탐스라는 그 밑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타멘탐스를 한글로 쓰는 줄 알고 타멘탐스 앞에 가서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커피숍. 왜 아엽니까? 네. 네, 그래 놨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고. 타멘탐스를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아니 그 앞에서 전화하시는 분 아니냐고. 근데 사실 그때는 이 영어가 많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13년 차가 되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예. 한국에서 싫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정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국 싫다고 사회의 하면-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언니 예전에 영화관에서 만나자 했는데 야 영화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영화관 거기 어디 있을까? 네 지금 이 앞에 왔는데 영화관이라는 거 써둔 글이 없습니다 했는데 맞아요. CGV예요. 예, 맞아요. 근데 CGV 앞에서 영화관을 찾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영화관이다니까 내가 지금 이 앞에 왔는데 영화관이라는 이름이 없다.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했냐? 네. 언니 기억이 나요? 13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CGV 그 아파트 이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 편한 세상이 오리지널 한국말이잖아요. 네. 근데 앞에다는 이자를 이를 안 쓰고. 쓰고 영어 이를 쓰는 네, 거예요. 네. 그래 처음에는 그런 걸 갖고 진짜 사대주의 사사의 머리에 꼴딱 찼다 했는데 네. 지금 생각 아파트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이라고 쓴 그 밑에 편한 세상이라고 쓰니까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변질이 됐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쩔 맞아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북한에는요. 그 아파트마다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구호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구호가 있었어요? 자력갱생, 강고분투 이런 구호가 아파트에 있지. 저게 자이 아파트다, 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간판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남북이 맞아요. 다른 거예요. 저는 탈북하기 전에 2009년인가 8년인가 제가 평양에 갔다 왔어요. 네. 그때 평양하고 지금의 텔레비로 보는 평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평양에 갔을 때 느낀 게 깨끗하다. 이런 인식은 받았어요. 왜냐면요. 평양이 그렇게 깨끗하대요.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게 아스팔트도 이렇게 막 깨진 건 있는데 맨 땅은 거의 없었어요. 평양 여성들이 그 걸음걸이 있잖아요. 네. 유명해요. 네. 이렇게 수건을 목에다 탁탁 걸치면 걸음을 얼마나 사뿐히 걸는지 그 수건이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요, 수건을 뒤다 질끈 매야 돼요. 목에다 걸치면 다 내려와요. 그만큼 걸음걸이나 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 지방에 있으면 평양에서 막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이러면 되게 옷차림도 우아한 데다가 그 시골길을 걷는데도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나왔어요. 여성스럽고. 야, 전 전쟁에 일어나도 저렇게 걸겠는가 막 이럴 정도로 했는데 맞아요. 평양에 가보니까 그게 한 방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서 감자배낭 메고 뛰겠습니까? 안 뛰죠. 감자배낭 메고. 네. 근데 한국에 딱 왔을 때, 야, 이게 남조선 서울이구나 했는데, 너무 난잡한 거예요. 근데 평양에서 사신 네. 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더라고요. 거예요. 간판을 보고 놀랬대요. 예, 맞아요. 저도 근데 간판을 보고 놀랐어요. 간판이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너무 무질서한 맞아요. 거예요. 이 디자인도 각양각색이고 막 그 간판 경쟁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네. 밤에 되면은 예쁘긴 해요. 예. 근데 낮이면 야 정말 이거 위생 사업 안 하는가? 예. 이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처음에 와서 막 들떠왔는데 저희 회사가 명동이었거든요. 또 그 하필 복잡한 명동인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지 예를 들면 그러면 박주희 세무사 사무소 이런 것들을 한 면에만 걸면 되는데 모서리다 또 건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간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세무서라면 북한에 뭐 세무서도 없거니와 행정 도의민위원회 행정위원회 그 간판이 딱 들어가는데 담장 옆에 출입구에 하나 있지 그 간판에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어떤 건물에 가도 다닥다닥한 간판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 딱 부각돼 보여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야 그냥 무슨 김밥집도 엄청 요란하게 간판을 쓰니까 13년 전엔요 무질서하다고 느꼈어요. 하나 일화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드라이브를 갔었어요. 그 한국 남자분 사귈 때 첫 남자친구랑. 근데 그 옆에서 타이어를 파는 매장이었는데 거기 포스터를 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아버지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타이어가 진짜입니다. 아니 근데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포스터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 세 글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타이어가 진짜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간판, 되게 와, 야 저기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만 보다가 그걸 보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13년이 흐른 다음에 우연히 제가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 그 간판이 또 있는 거예요. 약간 바꿨더라고요, 색깔을.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친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건 거나 같지 않냐. 그러니까 13년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 웃겠죠. 그렇지. 왜냐면 북한에서 간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뭐 결혼 사진이나 뭐 아니면 우리 가족 사진도 집안에다가도 딱 따로 못 걸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밖에다가 간판 내 이름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야 이게 무식인가? 그렇지. 좀 놀랐고 어디 무질서하고.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고 그랬었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한국은 비밀이 없어요. 군부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길에다 막 썼단데. 맞아요. 야,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확대경으로 망원경으로 보면 어쩌려고. 저 그랬어요. 야, 이거 땅크 멀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고서 이거 이정표로 써놓은 건가?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밀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요, 군부대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살던 해산 그 춘동에 가게 되면 옛날에 10군단이 있었어요. 10군단 사령부 앞에도 10군단이라고 안 썼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구사령부라고 했어요. 그냥 군대에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야 저기 10군단에 야 말하지 말아라. 왜냐면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말 안 한 걸 북한에서 말하면 다 이제 안 좋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쓴 거예요. 네. 뭘 다 쓰고 경찰서도 다 쓰고 그래 내가 야 이게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북한에 간첩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게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오고 구글 위성 지도 보면 다 나오고 얼마 전에도 또 난리 법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발전되고 너무 오픈이 되니까 비밀을 엄수하던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보면 그렇죠. 이 나라의 안보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남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저도 우리 북청에 땅크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백공호 땅크 부대라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백공호 땅크 부대 아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럼 뭐예요? 이러니까 그럼 무슨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북청 군에서 사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훈련가 하니까 네. 땅크 소리만 나니까 야 우리 동네 백공호 땅크 있다 막 이렇게 나는 알았는데 자부심을 그게 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 살아도 잘 몰랐어요.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노래? 춤과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쓸데없이 흥이 많아. 정말 우리나라도 보니까 네.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더만. 북한도 춤과 노래를 좋아해요. 맞아요. 뭐 하면은 모여가지고 네. 먹고 쿵작작 작은 춤추고 놀고 맨날 그런 거 많이 네. 오락해 주로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는 집에서는 잘 안 하지만 노래방을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북한은 그 노래방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못 가봤어요. 노래방이 가보셨어요? 있죠, 가봤죠. 어머 어땠어요? 그 그냥 가면 음악 좋죠. 반죽이게 뭐 근데 맨 그런데요. 북한 노래니까 뭘. 지새지 멀어도 뭐 이런 평양의 노래, 밤아. 클래식한 노래.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 망 보이고 이제 연변 노래를 틀죠. 아 예. 그래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런 노래. 근데
저는요 이제 미스트롯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7, 8년 되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네,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TV를 틀면 그 트롯이 나와서 이제 지겹다 안 보겠다 하는데 지금도요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은 지금은 한일전, 강항전 막 하잖아요. 네. 그걸 보는데 그 일본 그 가수들 같이 여자, 이제 막 예. 나르죠. 그러니까 싫다 지겹다 하면서도 지금도 트로트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 흥이, 우리 예. 민족은 흥이 있어. 네, 그게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이라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그렇죠. 북한은 뭐 단일 민족이 아니 북한은 단일 민족일 게 아니고 지역 간에도 결혼을 그렇죠. 잘 못하는데 네. 북한은 뭐 외동 민족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막 남조선이 잘 산다, 발전한다 이런 거 들을 때면 속으로 그래 조선 사람이 머리 좋지. 그러니까 항상 맞아요. 네. 남조선에 대해서 텔레비전은 당국은 욕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남조선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게 항상 그게 자리 잡은 게 있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머리 하나는 좋았집이 막 이렇게 긍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남한 분들은 과거에 우리 이제 탈북민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이만갑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MZ세대들은요, 맨날 그 미사일 발사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만 봐서 단일 민족,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북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리고 우리 막 사는 얘기하면 그 어른들이 너무 공감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3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제가 살았던 얘기를 하면 맞아요. 한국 분이 60대가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되게 공감대가 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명절이나 그럴 때 한복을 입잖아요. 조선어. 송편을 만들고 떡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결혼식. 맞아. 북한에도 결혼식에 한복을 입잖아요. 네. 조선옷이든 저고리든 그렇죠. 어쨌든 네. 우리나라 디자인이 똑같은 한복을 입잖아요. 그거를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패백이라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패백을 결혼식 하면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학인가? 그 마주 넣고 맞아. 그 대추 뿌리고 예, 그 닭 이렇게 이런 것도 맞아. 있고 이런 게 그 상차림이 북한이랑 결혼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틀림없이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요즘에 결혼식 가보면 그게 좀 없어졌는데 그게 좀 다시 살아나가지고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것도 북한도 조금 변하는 게 북한은 그 과학영화 유튜브에서 이제 북한에 하는데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북한에서 써요? 예. 이제는 북한도 그래도 외래어가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탈북민 사회가 80% 이상이 다 10년 이상 됐어요. 온지가. 그렇게 구별이 됐어요. 왜냐하면 2019년 이후로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죠. 중국이거나 해외 노동자로 있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통계를 보니까 10년 이상 된 사람이 80%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언제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여성하고 남성이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와서는 되게 그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던 그렇지, 게 맞아요. 이랑 아편이랑 하는 게 북한에서는 만병통치약이니까 그냥 들켜도 경찰서에다 사바사바 뇌물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손을 댔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잣대는 누구한테나 공평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간 분들이 맞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냥 어디에서 잠깐 네 통장을 빌려주면은 돈을 거기다 넣을게. 그럼 너 기계에서 뽑아서 나를 줘. 내가 수수료 줄게. 너무 단순하게 그건 누구나 그렇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주면 걔는 또 사이 의뢰질 것 같고. 내 통장에 돈을 넣어서 그냥 뽑아주고 날 수수료 주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 빼서 나를 줘. 이렇게 그거를 몇 번 했는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인가? 이거하고 연결됐대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잠깐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건 맞아.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나라도 금방 왔을 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단순하게 통장만 그냥 빌려주고 돈 넣었다 빼서 네가 내 조금 너한테 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이게 근데 단순한 게 아니고 큰 범죄더라고요.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이제 탈북민들이 집단 사기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TV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집중 취재하라고 제가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노원에 거기 1000명 넘어 살거든요. 거기 왔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까 대포 전화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탈북민이 사기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게 같은 탈북민이 안내해 준 거예요. 남조선 사람이 해주면 우리 저 사람 어떻게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탈북민이 해주게 되면 야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속이겠니?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덕에 발전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이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그분도 같은 탈북민이 소개를 해줘서 멋있게 생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국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던 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그걸 취재할 때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60대인데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탈북민 남한 할아버지라 그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뭐 정우성이보다도 더 잘생긴 할아버지가 나왔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식당에 가면 의자를 빼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할머니가 너무 설렌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 설렜구나.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그냥 당신 명의로 하나로 뽑기만 하면 된다. 예.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같은 탈북자가 소개를 해준 할아버지가 설마 사기꾼이겠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놈의 명의 돈도 안 드는데 뽑아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사건 외에도 또 다단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탈북민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같은 탈북민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냐 이런 건데 사실 북한 사회랑 한국 사회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데에 이용이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좀 한국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보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이런 게 물어봐야지. 있는데 이런 게 물어를 안 보고 그냥 거기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저도 정착토기에 저희 동기생 엄마가 어디가 다단계 설명회를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여기만 가입하면 2년 있다가 수영장 달린 집에서 산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러면 언니가 거기서 사세요. 제가 놀러 갈게요. 이렇게 돼서 저하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분이 같은 동기생을 7명인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분들 돈 다 못 받아가지고 다단계. 사이가 다 끊어지고 같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믿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부터 사기를 치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이 범죄잖아요. 맞아. 그런데 북한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요. 뭐 맥주 같은 정상이죠. 거는 맥주 같은 거는 북한 자체에서 탄산음료라고 광고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사이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운전을 해요.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온 탈북민 어떤 남자가 맥주를 엄청 먹었어요. 취했어요. 그런데 나는 맥주 탄산음료잖아. 차를 이제 나도 이제 한국에서 차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원 같이 나온 사람들 뒤에다 다 태우고 야 내 차다 하고 뒤에 다 태웠어요. 그리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경찰이 내려가지고 삑 했는데 알코올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맥주를 마셨다. 이거는 탄산음료다. 왜 이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리라고 하니까 먹잔다. 얘들아 이러니까 돈을 한 4명이 뒤에 탄 4명이 5만 원씩 다 해가지고 탁 줬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넘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주면서 내리세요. 뭐 현장 체포인지 무슨지 내리세요 하니까 야 모자란단다.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을 맞아. 모자란단다 이거죠. 싫어요 이게. 네.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죄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 뇌물행위. 경찰 뇌물행위가 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증가되지. 방해까지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북한에서 완전 하루 이틀 만에 직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하나원에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있는데 북한은 이제 음주 운전 자체가 정상인 거예요. 자고로 추울 때는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갑자기 한국 사회에 오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배우긴 배워요. 남한에는 운전 에이 그래도 설마 그러겠냐는데 저는 제가 그때 그 제대 공간 하던 탈북자 왔었는데 취재를 갔다가 그분이 운전하는 차에 왔는데 그 들떴어요. 옆에 이제 여자를 태웠지 하고 자기가 이제 차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유턴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 유턴했는데 거기 경찰이 있어서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지금 체면이 구긴 거예요. 아, 지금 여기자를 옆에다 태웠는데 자기 지금 이게 뽀대가 안 서는 거야. 그 경찰이 문을 내리라고 근데 안 내리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툭툭 치더니 자 내리십시오. 근데 저는 그때 느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교통안전원한테 딸규면요, 야이 내리라 이렇게 되는데 존칭어를 쓰는 그렇죠. 거예요. 자 내리십시오 하는데 나는 그 다음에 일이 더 웃겼는데 요만큼 내리더니 탈북자입니다. 봐달라고. 탈북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는데 빨리 내려달라고. 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탈북자든 탈북자가 아니든 상관이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와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6만 원짜리 벌금 딱지를 거기서 이제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증서를 여기다가 입금하라고 그런 게 근데 저도 그때 약간 반반이었어요. 야 남한 사회를 잘 모르고 왔는데 그렇죠. 저 다시나 저렇게 해야 될까? 한쪽으로는 아 그래 저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반인데 지금은 음주운전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탈북민들이 금방 왔을 때 좀 많이 그런 게 하는데 있어요. 그게 본인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살다 습관이 보니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 지금은 아마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오늘 어떻습니까, 한유미 씨? 저는 네, 오랜만에 그렇지. 둘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처럼 다시 방송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좋았어요. 다시 방송을 해봐도. 취소할게요. 이게 저도 사실 되게 그냥 우리는 사실 이 카메라 켜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죠. 이걸 맞추지 않아요. 네. 근데 되게 그냥 봐도 눈빛을 봐도 아는데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유미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도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딴지를 건다고 해야 되나? 네. 야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미 씨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아쉽지만 아쉬워야 또 이제 사이다 채널에서 또 불러줄 게 아닙니까? 네, 다음에 또 아쉽지만. 찾아주세요. 네. 네, 저희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